JS 장기투자. 네, 왜 투자했는가 시리즈를 오랜만에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성 ENG라고 이 회사를 왜 투자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회사를 투자하게 된 이유는 계기는 현대차 우선주예요. 그래서 현대차 우선주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좀 오랜 시간 나름 투자를 했었고, 지금 현재 주가로는 배당 수익률이 거의 6% 초반대 이렇게까지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당 수익률이면은 이제 매도를 하고 다른 기업에 투자를 하자 해서 제가 투자했던 기업이 이제 그 대한약품이라든지 또 뷰웍스 이런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또 하나 찾은 게 이 신성 ENG라는 이 회사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기사였던 것 같아요. 먼저 이 신성 ENG를 알게 된 계기는 이제, 그래서 어떤 걸 투자할까 굉장히 저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이제 OCI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생각을 하는 게, 태양광 사업이 아무래도 좀 발전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스스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참 이제 비행기 같은 거를 차고 출장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굉장히 요즘에 주택가에 이렇게 태양광 패널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또 우리나라 또 어떤 특정 휴게소에는 그 주차장의 그 천장을 이렇게 태양광 패널로 해서 가려놓은 그런 그 휴게소도 좀 몇 개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휴게소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휴게소에 그렇게 태양광 망이 깔리고, 또 아리백이라 해서 계속해서 지금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사용을 강제하고 있는 그런 지금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리백을 준수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발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투자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런 기업들을 찾던 와중에 제가 봤던 건 사실은 이제 화나우선주였어요. 그래서 화나솔루션이나 화나우선주 그것도 좀 괜찮아 보이긴 했는데, 화나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그 오랫동안 저가 그 주가로 계속 가는 걸 알고 있었고, 화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력적인데 지금 현재 주가가 너무 오른 것 같았고, 화나 우선주 같은 경우는 너무 저평가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르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그 와중에 태양광 사업 쪽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영업을 하고 있는 이 신성 ENG라는 회사를 알게 됐고, 좀 분석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신성 ENG는 태양광 사업은 그렇게 매출 비중이 크지 않다는 게 또 약간 좀 약간 신선한 점이라 할 수 있죠. 가장 먼저 본 기사가 이거였어요. 신성 ENG 이익잉여금 전입 확정일에서 주주 환원 정책에 면밀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을 들어볼까 해요. 여기에 보면은 신성 ENG 그 공시 자료에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며칠 전에 캡처했던 거라서 주가 자체는 좀 낮게 돼 있네요. 지금은 2,100원으로 돼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2호 의안에 보면은 주주총회 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승인권 해서 원안대로 승인이 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 회사가 계속해서 이제 그 뭐 대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출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곳에서 채권을 이제 뭐 발행해서 뭐 빚이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이 없어서 배당을 줄 수 있는 돈이 없었던 회사였어요. 근데 올해 주주총회 통해서 이렇게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그 전입 승인을 받아서, 그 이제 올해 2023년도에 영업이익이 나고 순이익이 난 거를 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을 시켜서 그 돈으로 이제 무상증자라든지 아니면 배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든 거라 할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의미가 크다 생각해요. 엄청난 호재라고 생각하고요. 회사가 주주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익에 대한 그 잉여금을 전달해주기 위한 그런 법적 절차를 갖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재무제표를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주가 차트로 보면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핫했던 적이 있는 그런 회사더라고요. 근데 재무제표상으로 보면은 2020년도, 21년도 봤을 때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는 4824에서 이렇게 4545로 떨어지고, 영업이익도 185억에서 24억으로 확 떨어진 모습,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ROE 같은 경우는 심지어 마이너스 8%, 7%, 뭐 PER도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회사였어요. 근데 2022년 그리고 2023년 예측치를 보면은 2022년도에 갑자기 매출액이 6641로 확 뛴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영업이익은 210,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하고요. ROE 같은 경우도 16%, 그리고 뭐 PER도 9배, PBR도 1.5,
이런 수치가 나왔고 2023년 아직 5월이긴 하지만 예측했을 때 지금 예측 매출액이 7991에다가 영업이익 398, 그다음 당기순이익 270, 그래서 ROE가 11% 정도 나오는 상태. 그리고 아마 2024년에는 배당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실제로. 그리고 IR팀 담당 그 상무님이었네요, 전무님. 그분이 신성 ENG라고 치면은 되게 유튜브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배당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많이 해주신 걸 봐서 굉장히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2020년, 21년 이런 당기순이익 적자, 그리고 이렇게 ROE 마이너스인 거에 비해서 갑자기 2022년부터 갑자기 회사가 다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약간 저는 좀 희망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 포인트로 가장 중요했던 건 이렇게 주주총회를 통해서 준비금의 이익은 전입 승인권을 했다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주주를 위해서 이 회사가 일을 하려는 모습이 보이는구나. 요거 하나가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그 신사옥 이전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회사가 이제 분당 쪽에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분당 쪽이 좀 되게 작아 보였어요, 회사가 규모가. 근데 지금 보면은 이 과천 신사옥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뭐 여기 경기 남부권에 사시는 분이면 아실 수도 있겠지만, 과천 인덕원역에서 이제 과천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지금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라 해서 엄청나게 큰 그런 서울로 치면 가산디지털 단지 그런 구역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그 안에 거의 메인 스트리트 건물에 지금 신성 에인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분당 사옥 대비 규모가 3배 정도 넓다고 하고요. 2개 층을 이 회사가 지금 다 쓰고 있다는 걸 봐서는 굉장히 큰 규모의 그런 공간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건물이 굉장히 커요. 저는 실제로 봤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어서 더 뭔가 믿음이 갔고요. 특히나 이 분당에서 이 과천 쪽으로 옮겼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어쨌든 그래도 4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분당보다는 오히려 더 좋은 인재들이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사에도 나온 것처럼 접근성이 높은 수도권의 위치에 직원들의 편의가 높아지고, 그리고 인력 유치에 용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력 확보가 중요한 만큼 전문 인력을 지속 채용해 경쟁력을 키울 방침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우수한 인재들이 강남 쪽이나 뭐 과천 쪽 이런 쪽들에 많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연구원들을 모집하는데 분당보다는 오히려 과천이 좀 더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봤고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주주총회에서 그렇게 이익잉여금 이렇게 다음 해에 배당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 하나, 그 다음에 본사를 옮긴 점 하나,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IR팀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께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 하나, 그런 걸 알아봤고요. 재무제표도 굉장히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걸 봤었죠.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사업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사업이 이제 클린환경 사업 부문이라 해서 이 뭐라 해야죠, 클린룸, 그런 뭐 2차전지 드라이룸 이런 거에 굉장히 특화된 기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를 캐치해봤는데 요거는 봐도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고, 제가 대충 이제 파악한 거를 보면은 이 클린룸, 반도체를 만들 때 이제 먼지나 이런 외부의 그런 오염 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게 하는 그런 클린룸이라는 걸 만드는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대략 그런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또 그 다음에 2차 전지를 만들 때 그런 드라이룸, 클린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분야의 매출이 지금 신성에인지가 한 11억 정도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1,011억 원이 전체 매출액의 80% 정도, 그러니까 80% 정도가 이제 클린룸이나 또 드라이룸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매출을 많이 이렇게 냈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해외 사업 매출로 거의 483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됐다고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규 투자가 이제 유치되는 그런 해외 기업의 이제 해외 법인 추가 설립을 통해서 이제 이런 클린룸이나 그런 드라이룸 설비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할 수 있죠. 그리고 막상 제가 이 회사를 알게 된 가장 그 처음 이유였던 재생에너지, 이 태양광 쪽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특이한 거는 유튜브 보니까 건물 그 외벽 있잖아요. 외벽이 원래 지금 청장이나 이런 데만 이렇게 이 태양광 패널이 붙여져 있는데, 이 신성 ENG 같은 경우는 이 패널 자체를 약간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하얀색, 약간 파스텔색 이런 색깔로 벽을 만들어서, 근데 그 안에 태양광 패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태양빛이 들어오면은 이
이런 형태의 패널이 아니라 그 파스텔 계열의 회색깔 그런 외벽인데도 태양광 그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패널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근데 다만 이 재생에너지 사업 부문의 매출은 202억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했다고 하고요. 근데 영업이익은 17억에서 18 영업이익은 17억으로 183% 증가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클린룸이나 그 드라이룸에 비해서 이 태양광 사업은 굉장히 비중이 작고 영업이익도 작은데, 어쨌든 앞으로 이 태양광 사업이 계속 발전한다면 이 신성ENG라는 회사도 굉장히 좀 수혜를 많이 얻지 않을까.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화나솔루션이나 OCI가 더 많은 혜택을 얻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중견기업인 신성ENG도 그 태양광 사업의 수혜를 얻고, 그와 더불어서 원래 지금 잘하고 있는 클린룸, 드라이룸 이런 사업도 지금 계속해서 반도체 공장이 늘어나고 2차전지 사업도 계속 이렇게 핫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클린룸이나 드라이룸 그 매출도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태양광 사업도 이 분야가 점점 커지는 만큼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투자를 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주주환원 정책, 배당금에 대한 그런 기대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봤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캡처했을 때 보시면 2,100원인데 지금 주가가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샀을 때 비해서도 지금 거의 10% 가까이 좀 오른 상태고요. 아직 투자한 지 거의 한 달도 안 됐는데 이 정도 10%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는 거는 조금 약간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1,000원대일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좀 2,000원이 넘어갔을 때는 좀 이 신성ENG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고, 만약에 신성ENG가 많이 빠지더라도 좀 버틸 수 있는 분이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상 다른 회사들처럼 배당을 준 적이 있지가 않고 지금 이렇게 근거만 마련해 놓은 거기 때문에 내년에 실제로 배당을 안 주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그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는 투자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도 많은 비중을 투자하진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뷰웍스나 대한약품과 같은 비중으로 아마 이 회사도 좀 꾸준히 조금씩 빠졌을 때는 투자를 하면서 모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가 좀 말을 했는데요.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런 주주총회, 그리고 개선된 재무제표, 그리고 신사옥 이전, 아마 IR팀 그 전무님인가 상무님인가 그분의 그런 유튜브 그런 소통 영상과 주주총회 영상, 그리고 사업 자체가 굉장히 성장성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런 중견 기업들은 사실은 이제 뭐 업황이라든지 또 사업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매출액이 왔다 갔다가 좀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투자했던 대기업들에 비해서 리스크가 좀 크다고 할 수 있어요. 뭐 뷰웍스나 대한약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제 대한약품 같은 경우는 꾸준히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수액 사업에서 수액 관련해서 굉장히 점유율을 높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안정감이 있는 거고, 뷰웍스 같은 경우도 해외 수출이 많기 때문에 중견기업 치고는 아마 큰 변함이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성ENG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도체, 2차전지 우리나라 기업들에 좀 약간 몰려있는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태양광 사업은 비중이 작고요. 그래서 조금은 위험할 수 있는 투자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지금 5월 18일 기준으로 2,235원인데 요거는 갑자기 너무 좀 많이 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가 좀 빠지면은 한 번쯤 이제 눈여겨볼 만한 그런 회사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과연 이제 올해 정말로 이렇게 예측치처럼 매출액이 거의 8천억 가까이 되고 영업이익 거의 한 400억 가까이, 그리고 순이익 270억 정도가 났을 때 과연 배당금을 얼마나 할지, 그거를 제가 한번 계속 꾸준히 가져가면서 보면서 내년에 과연 배당금을 얼마나 받는지를 배당 통지서나 아니면은 증권계좌 그 수령 내역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되면은 아마 이 영상을 다시 보면서 이 회사에 투자한 게 잘 됐는지 아니면 못 됐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와중에 또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은 사실 저도 그 매도의 유혹이 좀 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버텨보면서 이렇게 그 회사가 주주환원 정책을 위해서 이익잉여금을 전입 확정하는 이런 사례가 나왔을 때 과연 얼마의 배당을 할지 첫 해에
좀 굉장히 궁금하고요. 첫 해라서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배당을 하진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요거에 좀 오랜 기간 들고 있는 주주분들은 좀 답답하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 자체가 2017년도에 2,600원까지 간 적도 있고 2021년도 초에는 거의 3,000원대 중반까지도 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물려있는 분들이 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배당금을 좀 잘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그 투자자별 그 매매 동향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좀 계속 매수를 조금 꾸준히 했다가 빼다가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외국인 보유율이 5.08% 정도 되는데요. 5월 18일 기준. 근데 계속 4% 초반대 또 5% 후반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마 그 외국인 같은 경우도 이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간을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그런 회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왜 투자했는가 영상을 오랜만에 찍어봤는데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투자는 본인 판단에 의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